대구 남구의 좁은 골목길,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정미화 할머니 62세가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우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학교 앞 분식집이라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고객이었고 하루 매출은 10만 원 남짓. 넉넉하지 않지만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정각 윤경호 70세라는 낯선 노인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재킷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가 하는 주문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50인분, 김밥 30줄, 어묵 100개 주세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진지했고 더 놀라운 것은 계산할 때였습니다. 무려 25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저없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2주일 계속되자 미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먼저 그가 내는 돈이 이상했습니다. 모두 새 돈이었어요. 구김 하나 없는 만원짜리 지폐 다발을 가방에서 꺼내 계산하는 모습이 묘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음식을 받아든 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큰 가방 2개에 음식을 담은 뒤 말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먹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화야, 저 영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옆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혹시 돈 세탁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도 있다더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불법 도박장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습니다. 미화 할머니도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건 아닐까?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매일 25만 원씩의 매출이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결국 며칠 후 동네 부녀회장이 미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미화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수상해. 바로 그날 오후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경호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가던 중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미화 할머니가 그 사진을 주우려고 보니 젊은 시절의 윤경호와 열댓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년보호소 졸업식 199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미화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윤경호. 그분 예전에 소년보호소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야. 맞아. 정말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셨지. 그런데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 소년보호소에 화재가 나서 보호하던 아이들 중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 윤 선생님이 그날 밤 외부 연수를 가 있어서 현장에 없었거든. 그 이후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하셨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미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윤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과 깊은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국 동네 부녀회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윤경호의 집을 수색했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낡은 봉고차 안에는 미화 할머니, 분식집에서 산 떡볶이와 김밥이 정갈하게 보온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목적지가 더욱 놀라웠어요.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시 외곽의 노숙인 쉼터 3곳과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2곳을 돌아다니며 무료 급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용하시는 돈은 3년 전 돌아가신 부인의 생명보험금이었고 매월 연금까지 모두 이 일에 쓰고 계셨어요. 윤경호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굶고 있을 청소년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겹쳐 보입니다. 미화 씨 분식집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따뜻하고 정성이 들어있어서
받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생명보험금으로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진실을 알게 된 미화 할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남을 의심했는지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세탁, 도박, 보이스피싱. 온갖 나쁜 상상을 했던 자신들이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화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고 윤할아버지가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뒤따라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시 외곽의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미화씨 분식집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쉼터에서 따뜻한 음식을 받아드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미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청소년 위기지원센터였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하나둘 나와서 음식을 받아갔어요.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거 먹고 내일 면접 보러 갈게요 라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덕분에 힘이 나요 라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미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함께 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미화 할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는 시간을 저녁 8시에서 밤 10시로 늦췄어요. 그리고 윤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 음식 배달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윤 할아버지도 결국 미화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 김밥 천국 사장이 우리도 김밥 재료 지원할게요 라고 했고, 떡집 아주머니는 우리 떡으로 떡볶이 떡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나섰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은 어묵이랑 라면사리는 우리가 후원할게요 라고 했고, 심지어 동네 부녀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포장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한 달 후 윤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선행은 동네 전체의 나눔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대구 남구 골목 상인들의 따뜻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어요. 미화 할머니는 매일 저녁 배달을 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매출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윤경호 할아버지였습니다.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자 감당하던 무거운 짐을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미화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들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이 흐른 지금 대구 남구 그 골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작은 봉고차 한 대가 따뜻한 음식을 싣고 도시 곳곳으로 향합니다. 그 차에는 윤경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미화 할머니, 그리고 돌아가며 참여하는 동네 상인들이 함께 탑니다. 받는 이들의 고맙습니다와 주는 이들의 별말씀 의료가 매일 밤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편견이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고통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미화 할머니의 분식집은 오늘도 그 따뜻한 증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